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시작하기에 앞서서 원래 저희가 한 11시 정도까지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자분들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각 선분분들도 조금만 간결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추가 질문이나 추가 발언을 하고 싶으시면은 꼭 말씀을 하시고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추가 자유 질문 시간 시작을 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저희 서면 질의 들어온 것들이 있어서 그것부터 다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복지 관련된 건 마저 질문을 안 받으셨어요? 네? 아까 복지 관련돼서 그 쉬는 시간부에 조금 더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그냥 서면 질문을 다 한 후에 나머지는 완전 자유 질문으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복지 관련해서만 서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금 측에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그냥 순서 그냥 쭉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스케치가 네네. 되니까 스케치 쭉. 네. 네. 사회과학 계열 김범준 학우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스케치에서는 총 여학생회를 대체할 기구로 학생권익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하셨고, 이 학생권익위원회가 피해자 치유, 성폭행 사건 해결에 나선다고 했는데 오히려 피해자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전문가가 아닌 일반 학생이 범죄 사건 해결에 나서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 답변 시간은 2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결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케치 참고 정우고 변성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게 예를 들어서 경찰이 됐든 아니면 학교 기관에 있는 센터가 됐든 아니면 학생이 됐든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는 누군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권익위원회에서 이 일을 담당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현재 학교 양성평등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양성평등센터가 성폭력을 당한 학생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만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성폭력 사건은 무엇보다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학교 양성평등센터라는 기관은 학교라는 이미지도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건을 제대로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히려 학생의 차원에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할 것을 저희가 생각했고요. 실제 저는 작년 문과대 학생회장을 했었을 때 이 질문을 또 문과대 학생회 때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과대 학생회를 보면 성폭력 사건 해결 시행세칙이 있는데요. 이 시행세칙을 기반으로 문과대 여학위와 함께도 마찬가지고 학생회 차원에서도 성폭력 사건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은 권익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주세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스케치 3번의 질문드립니다. 먼저 운동환경 개선 실행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실행하실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야외학식 및 스터디 공간 어떻게 실행하실 건지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 환경이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만드는 거. 제가 적은 건 아니라 네, 혹시 익명으로 질문하셨는데 질문자분 계신가요? 성큼 쪽 공약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 네, 근데 여기엔 스케치로 표시돼서 저희는 질문드렸는데 혹시 성큼 공약에 있으신가요?
운동환경 개선이라는 공약은 일단 성급적 공약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잘 못 듣긴 했는데 야외 학식이라고 하셨나요? 네, 야외 학습 및 스터디 공간을 어떻게 시행하실 건지 방향 제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야외 학식은 저희 공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그냥 패스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다음 질문 네, 해주세요. 이제 성격 쪽의 질문들입니다. 장애인 인권에 대해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성큼 정보 원주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인권 관련해가지고 제가 사실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일단은 이동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우리 학교 시설들이나 아니면 건물들이나 그렇게 많이 보장되었다고 느끼지는 못합니다. 일례로 제가 사회학교 학생회장으로 있을 때 그 수성관 별관 통로에 있는 그 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턱이 이제 별관에 통하는 통로가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모두 턱이 있어가지고 사실 실제적으로 지체장애인 분들이 별관으로 이동을 하시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그런 사업은 별관 턱을 없애는 사업이었는데요. 그 석담광장이라고 저희 5층과 별관 본관과 별관 사이에 있는 공간을 이제 개선을 할 때 별관 턱에 해당하는 부분에 시멘트를 좀 발라가지고 그 부분을 지면을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지체장애인 학생들도 실제로 다니고 있기도 하고 이런 학생들이 모든 공간에서 좀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턱이 있거나 건물에 진입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런 어떤 경사로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제가 했던 방식처럼 턱을 없애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세요. 네, 사회과학 계열 홍주연 학우께서 성큰 선본에 질문하셨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늘려서 한국 학생과의 교류를 늘린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유학생에 대한 지원이 한국 학생과의 교류로 이어지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성큼입니다. 일단은 이 공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공약을 생각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공약을 생각하게 된 그 배경은 일단은 외국인 교환학생에 대한 어떤 교환학생으로 파견 온 학생에 대한 지원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파견을 나간 학생에 대한 학교의 지원은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환학생 해외로 파견 나가는 교환학생과 그다음에 파견을 들어오는 교환학생 간에 어떤 인간적인 교류가 있다면 외국인 교환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추가로 확보가 되고 그리고 우리 이제 교환학생 나간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서로 인간적인 교류가 있기만 한다면 그러면 이 학생들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필요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학생들을 1대1 매칭만 시켜주어도 학생들이 서로 필요한 부분에서 서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세요. 네, 성큼 측의 다음 질문드립니다. 낡은 채권상을 교체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일단은 책걸상 2,000대를 추가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이 한 2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책걸상 2,000개 이제 추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 견적을 물론 책걸상마다 다르겠지만 그 재원 같은 경우는 불필요하게 낭비된 예산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세요. 네, 성큼 선본의 질문드립니다. 중앙난방 시스템 운영 관리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관리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철야 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을 때 그때 신청 사항은 누가 반영합니까? 만약 관리팀이라면 관리팀은 항상 새벽까지 일하게 되는 건가요? 또 신청한다고 반드시 반영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그냥 내신 공약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존에 있는 제도를 보완한 공약입니다. 기존에도 GLS를 통해서 관리팀에 난방이라던가 냉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는 그런 정책이고, 그리고 또한 관리팀 같은 경우에 이제 문의를 했을 때 철야를 할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관리팀에 사전 신청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중앙난방, 냉난방 시스템에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건물마다 학생들이 느끼는 실제 체감 온도가 좀 많이 다릅니다. 화학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더운 편이고, 인문관 같은 경우에는 좀 학생들이 춥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유동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해 주세요. 네, 지금부터는 기타 질문 4개 있는데 해볼게요. 네, 서면 질문 다 해주세요. 네, 서면 질문 그럼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측 선본 모두에게 질문드립니다. 예결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건지 질문드립니다. 네, 먼저 성금 선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교 총학생 회칙에는 예결산에 관련된 회칙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결산의 대상으로는 학생회비도 분명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학생회비 외에도 총학생회가 집행하고 있는 예산은 충분히 지금 다른 예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스폰비라던가 아니면 지원비라던가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회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총학생회가 투명하게 결산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지방정부라던가 아니면 국가회계법 이런 관련된 조항들을 참고해서 실제로 예결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새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칙에 반영해서 학생들이 좀 더 그러니까 총학생의 투명한 운영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회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스케치 선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 성큼 선본이랑은 생각이 좀 다른 게 회칙상에 예결산에 대한 조항이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일단 57조 결산을 보면 1항에 매 학기마다 사무국에서는 결산을 하여 중앙운영위 심의를 거쳐 전학대에 제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60조 보면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단 예결산을 잘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작년 문과대 학생회장을 하였고 회칙개정 소위원회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60조 감사위원회 보면 제1항에 예결산안 내역에 이상이 있음이 밝혀지면 일주일 이내에 감사위원회를 발족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회칙 개정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음이 밝혀지는게 아니라 뭐 상시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일정 주기를 정해서 하는 식으로 하면 제도라는 것이 확립이 되면서 비단 내년 총학생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원 후보님, 학생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눈에 맞춰서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하셨는데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총학생회 부회장이라면 조직을 운영하거나 정책을 집행하는 등의 어려움도 많이 따를 텐데 학생의 경험이 없어서 학생회를 더 잘할 수 있다는 논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스케치 부후보 노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출마해봤었듯이 저는 학생의 경험이 없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걸 저희 장점으로 살려 학우분들의 눈높이를 맞춘 학생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학생의 경험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양력을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양력을 보시면 저는 꾸준히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고 그 활동 내에서 되게 장기간으로 활동을 한 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좀 더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은 정 후보님께서는 학생회를 하신 경험이 많고 저는 학생회를 해본 경험이 없음으로써 새로운 시각을 학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줄 수 있다는 시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해 주세요. 네, 한문학과 김수영 학우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네, 성큼성분의 질문드립니다. 인재 셔틀 증차의 재원 마련 질문이 2번 나왔는데 한 번은 등록금 협상 때 불필요한 사업을 줄여서 진행하겠다고 하셨고 한 번은 글로벌 리서치 사업 폐지를 동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글로벌 리서치 사업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기타 운영비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굳이 한 가지 어떤 재원 마련 대책만으로 좀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리서치 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타 운영비에 대한 어떤 감축, 예산 감축으로 재원 마련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학교랑 협의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서 조금 학생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없는 그런 사업에 한해서 예산을 좀 감축시키고 그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아직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획일화된 그런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해 주세요. 네, 마지막 설명질입니다. 스케치 선본의 질문들입니다. 재수강, 삼수강 관련해서 자료실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가 그렇다고 꼭 고른 건지 의문이며 재수강 시의 낮은 학점은 구조적 문제이기보다 개인의 문제 또는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케치 선본 정우고 변성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제도를 낸 이유는 학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시대에. 근데 그랬을 때 한 번의 실수나 한 번의 잘못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어떤 기회를 박탈하는 것에 착안해서 했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한 학기에 두 과목까지 되는 걸 한 학기에 한 과목, 직전 학기 과목에 대해서는 재수강 불가, 재수강 과목의 경우에는 성적 점수 따로 표기, 아니면 재수강 인원에 대한 TO를 조정하는 것 등을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낸 이 공약의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좀 살아가는 지금 현재 이 사회는 학벌하고 학점이 계속 평생 따라다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거나 뭐 대학원을 가게 되거나 이랬을 때도 학점이 끝까지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학생이기에 때로는 넘어질 수도 엎어질 수도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무조건 실수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또 다른 피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네 가지 방안을 제시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서면 질의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자유 질문을 받을 건데요. 시간상 문제도 있어서 지금 이렇게 줄별로 해서 지금 손 드시는 분들만 먼저 확정을 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기준으로 이쪽 왼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이쪽에서 질문 있으신 분? 네, 한 분 질문 받고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네, 일학번 심리학과 박선준입니다. 저는 스케치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 제가 항상 지일반에서부터 대사 소자관에서 회화형 택시 학생 승차장 설치라고 돼 있어서 되게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합승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가격이나 그거를 운영하는 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케치 선본 정보 변성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택시
합성 승차장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가능하신지를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승객의 동의가 없이 다수의 탑승자와 동승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동승을 합의한 사용자들이 동일한 탑승 지점에서 탑승해 동일한 하차 지점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재정,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낼 것인가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거기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동일 지점에서 동일 지점으로 탑승하고 하차하는 것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같은 요금의 택시 요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정해드린다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그 탑승자들끼리 서로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가운데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손 조금만 높이 들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7분, 8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네, 성균타임즈 임용희입니다. 성큼과 스케치 성분 모두 어플리케이션 통합이라는 공약을 내세우셨는데요. 각각의 선곡께서 구상하시는 통합 어플리케이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통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즉 용량이 너무 커져서 사실 다 필요하지 않은 학우들은 그런 용량 때문에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한 지금 에브리타임이라는 시간표 및 문화행사 정보가 잘 유통되고 있는 그 어플이 있는데 이보다 더 편리한 어플이나 UI가 장착된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과연 학우들이 그 어플을 사용할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교내 어플리케이션 통합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를 했었습니다. 스윙 총학생회에서 진행했던 설문조사 결과 보시면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45% 정도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생각하는 방향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통합에 있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앱이 모두 들어와 있는 형태로 통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능별로 좀 분류를 할 필요가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셔틀버스 위치 조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학생증이 갑자기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모바일 학생증이 있다기보다는 성균관대 어플이 있다든가 조금 이제 기능별로 묶어가지고 어플을 다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의견은 충분히 있고, 그리고 용량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용량이 커질 수는 있겠지만 학생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용량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좀 죄송한데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른 분들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네네. 죄송합니다. 그게 처음에 그 순서를 정했을 때 성큼 스케치 순으로 가기로 해서 그렇게 합의가 된 상황이라서, 네, 처음에 그렇게 합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려보요.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구상하는 어플리케이션의 모습을 질문해 주셨는데, 고려대학교에서 얼마 전에 제작해서 배포한 쿠폰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안드로이드 마켓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는 학우 여러분들에게 수요 조사를 진행해서 어떤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빠르게 사용하길 원하는지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용 빈도수가 높은 주요 기능에 한해서 저희가 기능을 통합해 놓은 종합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이를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이제 용량 문제에 있어서는 고대 쿠폰 어플리케이션의 사례를 참고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기능은 학우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일상에서 이제 가장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을 담고 그 외에 이제 세부적으로 많은 기능들은 그 어플리케이션 내부에 별도의 이제 클릭으로 넘어갈 수 있는 페이지를 둬서 그 안에 기능별 앱들을 담은 다른 기능을 담은 앱들을 좀 기능별로 정리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진행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합의했던 내용은 네. 저희가 이제 각 코너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네. 성품이 먼저 한다 이렇게 됐던 거고 지금 네. 공통 질문에 관해서는 만약에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어느 한쪽이 계속 먼저 대답을 해준 다음에 다른 한쪽은 준비할 기회를 그만큼 충분히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공청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공정하지 않다고 저희 지금 좀 생각이 드는 바라서 지금 중성관리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지금 더 듣기 전에 한번 건의를 드려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저희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부터는 공통 질문에 한해서는 번갈아 가면서 답변 순서 하는 것으로 저희도 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네, 알겠습니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교타임즈 나온 인문과학계열 16학번 박민지입니다. 저는 성큰 측에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복지에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종로 구민이랑 종로 구민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달 25일에 그걸 선착순으로 받아요. 그 접수를. 근데 그거 하는데 종로 구민들조차도 막 신청 시간 2-3시간 전에 가서 줄 서서 겨우겨우 얻어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성대생 전용 운동 프로그램을 개설했을 때 종로 구민들이 반발을 하진 않을지, 그리고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이라는 이야기가 충분히 된 건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기숙사 통금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K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학교랑 가까이 있어서 좀 안전하다고 학교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는 그 통금을 없애줍니다. 근데 G랑 E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에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특히 그 가는 길이 진짜 어둡고 원남동이랑 충신동이 진짜 어둡고 되게 외지에 있어요. 그래서 기숙사 측에서는 G랑 E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에도 통금을 안 없애주고 1시라는 그 제한 시간이 굉장히 엄격하다고 저는 들었고 제가 살 때도 그랬는데 이게 과연 기숙사 G하우스, E하우스한테서 통금 없애는 걸 얻어낼 수 있으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운동을 하고 싶어가지고 신청을 했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주민들의 반발이라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 대한 환원 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올림픽 국민생활관이랑도 어떤 지금도 제휴를 통해서 이제 가격 할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고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만약 수요가 있다면 국민생활관의 어떤 수익 사업으로서 하나의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숙사 통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유저 캠퍼스에서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 이제 밤 늦게까지 작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학생들 요구를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기숙사 통금을 없애는데 학생들의 요구가 직접 반영된 그런 사례가 실제로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G하우스하고 E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학우분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외곽에 있고 학생들이 치안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전달해서 기숙사와의 협상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대방송에서 중계가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답변 시간 남았으면 추가
지금 통근에 늦으면 밤새 밖에서 지새워야 하기 때문에 더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치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치안 강화는 지금도 필요한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법으로 가로등 설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가로등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골목길 환경 개선 시 범죄 안전 체감도가 평균 17%가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여성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에게도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없는 환경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네, 먼저 질문하기 앞서서 4시간까지 이렇게 열심히 대답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번에 스케치 후님께 2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 토론 때 나온 얘기, 유신화권 얘기 이끌어내고 해요. 글로벌 리서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취지에 공감하셨고 이를 확대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까운 나라에 가서 교통비를 절감하고 이에 따라서 좀 더 다수의 학생들한테 제공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20만 원이라도 왕복 잡아봤자 500명밖에 못 가는데 저희 학교는 약 17,000명 정도 학생들이 있죠. 이렇게 따지면 17,000명대 등록금이 그 500명을 손해를 본 거니까 이 시간보다는 비록 다수일지라도 다수에 비한 학교 전체로 가면 소수가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내년에 이제 예비군을 가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예비군에서 이제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역차별 문제 나왔으니까 그건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왜 굳이 휴강을 공약으로 선택하시는지 의문이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로컬에서 ITM 올라간 시스템에서 예비군 학생들이 그걸 본다면 수업 시간에 따라가기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예비군들을 위해서 휴강한다면 다른 여학우들이 더 역차별 당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보강을 하게 된다면 그들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 권리를 침해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2가지만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스케치 전공 정보 변성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그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 뭔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자가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비행기 경비를 좀 절약할 수 있다거나 하는 그런 여러 방법이 있어서 지금보다 더 많은 학우들에게 의미가 있게 다가간다면 단순히 수치적으로 500명, 1000명, 10,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의미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뒤에도 말씀드린 게 하지만 이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만약 당선이 된다면 그 사업에 한해서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말씀하셨다시피 셔틀버스로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고 그렇게 예산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당선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당선이 된다면 꼭 참고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평등한 교육권 말씀하셨는데요. 강의 저장 수업이 다 있게 되면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열악한 건물 환경으로 인해서 강의 저장이 되지 않는 그러한 수업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강의 저장이 안 된다면 아예 수업을 못 듣게 돼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뒤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근데 만약에 아예 전체가 하루 휴강을 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수님,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 싫을 수도 있지만 교수님이 이렇게 해서 보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도 부분을 조정하면서 적어도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따라가는 데 있어서 누락은 되는 일을 좀 최소화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공약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아까 그 교육 파트, 복지 파트에서 그 질문 이미 말씀드렸던 글로벌 경영학과 재학생 장정훈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총학 선본 지금 율전 러닝메이트님께서 2년째 같이 지금 출마하시고 있는데 율전 정후보님이 학생회비 결산을 안 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스케치 선본 측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듣고 이제 어느 정도 저희도 의문이 생겨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당시 사퇴 시기와 결산 공지 시기가 맞물려서 제대로 된 공지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 그 공대 학생회 내부에는 내부적으로는 사무국장 및 집행부원들과 모든 결산을 완료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이 내용을 또 공대 저희 율전 스케치 정후보님께서 율전 정책공청회 때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메이트제이기는 하지만 현재 자리에 없는 스케치 율전 정후보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사실상 이 자리에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또 중선관위 측에 지휘를 주시면 네, 율전 측에서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네,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옆에. 네, 그 아까 복지 파트에서 제가 질문 못했던 거하고 이제 그건 성금 쪽에 질문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양성본에 공통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좀 끊어서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나요? 죄송한데 혹시 한 가지만 하실 수 있을까요?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꼭 드리고 싶었던 질문인데 그러면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네. 그 우선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진행해 주시는 선관위원님들이랑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양측 선생님께는 일단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명륜에서 경제학과, 율전에서 물리학과 특수전공하고 있는 길성호라고 합니다. 제가 우선 성큼 측에 복지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명륜과 율전으로 가는 셔틀이 하루에 3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셔틀은 1교시를 들을 수 있게 아침 7시에 출발해서 8시 45분쯤에 도착하는 셔틀이 있고요. 그리고 오후 늦게 되돌아가는 셔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버스들은 학교에서 교직원들을 위해서 학생들의 탑승을 엄격히 막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선 이 답변을 듣고 그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네, 그 문서수발차라고 해가지고 교직원들이 우선적으로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죄송한데 그 문서 수발 차량은 이제 학생들도 탑승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거랑 별도로 교직원 전용으로 아침에 운행되는 차가 있습니다. 그 문서 수발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 일반 셔틀 중에 하나입니다. 그 3개 중에 하나. 인자 셔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학생들이 모르는 별도의 셔틀이 하나 운영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일단은 인자 셔틀은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2대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문서수발차라고 해서 따로 한 대가 더 있는 걸로 3대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히 알려드리면 그 문서 수발차는 문서 수발을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다 10시, 12시, 2시 이런 낮 시간에 운행되는 거고요. 학생들이 불편해할 아침 시간에 운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 우선 모르신다면 꼭 한번 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선 직원 전용을 따로 운행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학교 측에서도 이미 이제 현재 있는 직원과 학생 동용 셔틀 시스템으로는 상대편 캠퍼스의 수업을 첫 수업, 그러니까 9시 수업과 마지막 수업을 이제 듣는 것은 힘들다는 걸 인정하는 것일 뿐더러 추가 셔틀이 꼭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도 같은 학교 구성원으로서 직원 편의도 물론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대표하는 총학생회라면 학생들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한번 지켜본 결과 이 셔틀들은 꽉 차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리가 아주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어떠한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탈 수 없게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후보님께서 이제 당선이 되신다면 현 직원 전용 셔틀도 학생이 같이 탈 수 있게 꼭 전환시키실 의지가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학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셔틀은 이제 교직원 전용으로 운영되는 셔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문서수발차라고 했었거나 별도의 셔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서수발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학생들과 같이 탑승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는 교직원용 셔틀을 따로 운영하고 있고 그 돈을 이제 교비로서 벌고 있는 집행을 할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인자 셔틀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학부모들의 목소리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교직원용으로 셔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사실은 잘 몰랐던 사실이지만 이제 문제가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선이 된다면 인자 셔틀 진차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 중에서도 인자 셔틀 진차는 꼭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직원이 만약에 덜 타게 된다면 교직원용 셔틀이라던가 이런 것도 학생들이 더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다소 불가피한 점이 있더라도 학생들이 꼭 같이 탑승할 수 있도록 교직원용으로 많은 병변의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 확인하셔서 꼭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양성분에 공통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네, 질문이 좀 너무 길어져서 다른 분들도 저 한 가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서 한 가지만 꼭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 질문 하나 주세요. 네, 추가 죄송합니다. 질문 하는데 다 안 하셨거든요. 네, 지금 너무 아니 이거랑 관련된 질문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방금 이건 방금도 앞에서도 질문하고 싶으셨는데 그렇게 네. 다 하셨어서 지금 특별하게 봐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맨 오른쪽 분들은 아직 질문하고 싶으신데 계속 기다리고 계셔서 혹시 만약에 정말 꼭 하고 싶으시다면 뭐 저희한테 서면 질의 같은 걸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꼭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제가 답변을 듣지 않더라도 제 생각만을 이야기하는 질문만을 하는 시간이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따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지금 다른 학우분들이 계속 기다리고 계셔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저희 중성관리를 통해서 뭐 서면이나 뭐 이메일이나 저희 페이지도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답변을 받아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꼭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 주시지 마시고 네네, 저희가 공개적인 페이스북으로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기예술학과 재학 중인 이영인이라고 합니다. 네, 스케치 선본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책집을 이렇게 보다가요, 27쪽을 보면서 이제 캠퍼스 스케치 관련된 부분에서 수성관 부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 4번을 보면은 2층, 4층, 6층 연습실 오디오 교체 이 관련 부분을 보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수성관 별관에 이제 해당하는 연습실하고 수성관 이제 별관에 이제 1층에도 예대 실습실이라는 연습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도 오디오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4층 연습실이라고 보면은 제가 학교를 다니고 알기로는 수성관 별관 4층에 연기예술학과가 주로 사용하는 4층 연습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학기 초에 학과에 대해서 돈을 지불해서 스피커를 고쳤는데 뭐 더 좋은 걸로 교체해 주시면은 저는 연기예술학과 재학생으로서 감사드리는데 1층은 고장났는데 또 거기는 이제 교양 댄스 스포츠 과목도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 방면에서 저는 이 4층보다는 차라리 1층을 더 챙겨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스케치 정보 변성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좋은 피드백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 일단 공약을 낼 때 뭐 성큼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우 여러분들 아니면 주변 친구들, 선후배 동기들한테 물어보면서 뭐가 불편한지를 들으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질문해주신 학우님께서는 4층 스피커에 굉장히 만족을 하신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일단 또 그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일단 1층에 고장난 오디오가 있다고 해서 그걸 그러니까 그것을 넣지 않은 것은 저희가 좀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피드백 수용해서 1층 만약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1층 먼저 가장 최우선으로 교체를 하고 그 뒤에 2층, 4층, 6층도 파악한 뒤에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수성관에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성학과 최예선입니다. 정책사무실내 성큰 선본 보호도님 양력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선에도 양력에 여시원학과 센터기획단 활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1학년도 여시원학과 센터에서 여성주체를 맡아서 활동했으며 부모님께서는 센터대장, 실무주체, 여성주체 총 4명의 방상에 포함되지 않으셨습니다. 센터에 참여하신 사실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이유로 인해서 러시아 언어학과 센터기획단 활동이라고 볼드체를 사용하여 강조 이력으로 작성하셨는지 궁금하며
혹시나 문과대 센터기획단 활동과 헷갈리셔서 이렇게 작성하셨다면 어떻게 하면 문과대 학과와 시험문학과를 헷갈려서 양력에서 잘못 기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어학과 센터기획단이라고 적었는데요. 말씀해주신 여성 주체 그리고 센터대장 그리고 실무단장 중으로도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센터 회의에도 참석하면서 함께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센터기획단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학과의 경우에도 센터기획단을 포함시켜서 봉사 시간을 주는 경우에 그 직책 외의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하는 점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하실 분, 손 좀 높이 들어주시겠어요? 네, 총 6분이네요. 맨 앞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카테고리에서 잘못 질문을 드려서 지금 질문을 드려요. 일단 저는 컴퓨터 교육과 수학번 전윤혜이고요. 성큼 쪽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했지만 책가방에 담긴 과목의 순서를 바꿔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순서가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학생들이나 사람이 인지하고 고려해서 과목을 책가방에 담는 것과 전산상에서 학생 전체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바꾸는 것을 분명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강 신청을 할 때 학생들이 클릭하는 순간 서버가 터지고 대기 시간이 길게 뜨는 거 다들 아시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 순서를 바꾸면 이제 복잡도가 증가하면서 당연히 적어도 2, 3주 이상은 지연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수강 책가방의 순서를 바꿔서 없는 이득보다는 수강 신청에 더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책가방 순서 변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서버 보통 그 책가방의 받는 순서를 변경하는 시점은 수강 신청을 하는 시점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보통 순서 변경을 하게 되고 그 점에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씀 못 드렸는데 현재 정보통신팀의 문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가방 순서 변경하는 데 있어서 서버 과부하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고 이미 사전에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문학계 1학번 김세영입니다. 성큼 성분에 대해 글로벌 리서치 산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로 글로벌 리서치 산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때 1억 주고 여행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나 또 율동 주고 동영상 찍으면 비행기값 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글로벌 리서치 산업은 나쁜 사업이다 라고 말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성큼 성분의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글로벌 리서치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의 취지는 무엇인지 세부 프로그램으로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글로벌 리서치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학우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데 글로벌 리서치 사업은 나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학우들이 그 이유를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고 싶은 건 글로벌 리서치 사업을 나쁜 사업이라고 당연하신 그 경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고요. 또 그 판단 근거가 있다면 학우들과 공유하셔서 공감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글로벌 리서치 사업의 프로그램 질이 떨어진다, 프로그램의 내실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그리고 너무 과도한 예산이 쓰인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이러한 문제 제기는 성큼성분에서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정부님 중앙운영위원회 활동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40학 총학생회 수행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임기 초부터 가지고 있었고 중앙운영위원회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재원을 기업으로부터 얻었고 또 프로그램의 내실성 또한 제가 판단하기에는 나름 훌륭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40학 총학생회에서 성큼에서 제기하신 문제 제기를 해결한 부분이 있고 또 잘된 선례가 있는데 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없애겠다고만 하시는지 그런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어떠한 이유에서 제가 글로벌 리서치 사업이 형식적인 사업이고 그 사업의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는지 학부분들께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강의실 유세라는 그 여건상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리서치 사업에 대해서 저는 나쁘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소수의 학생들에게 너무 과다한 예산이 편중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학내 문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그 예산으로 충분히 더 많은 학우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리서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미 이번 총학생회에서 폐지를 했고, 그리고 더 나은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시하신 문제 제기를 이미 해결했다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문제 제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리서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연례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해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이한 케이스로 코라오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제 코라오 기업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줄지 말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들은 적이 없고, 그리고 저도 김수영 학우님처럼 그렇게 만약에 좋은 기회가 있다면 글로벌 리서치 프로그램을 계승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사업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네. 우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질문 답변해 주시는 두 선보 측하고 또 관리하시는 중상관님한테 이제 좀 감사를 표하면서 저도 정말 연이어 성금 쪽의 질문이라 정말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저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육 쪽에 보면은 공모 중 학점이 죄송한데 혹시 그 성함이랑 좀 예, 저는 행정학과 조병철이라고 합니다. 네. 예, 저는 그 교육 쪽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공모 중 학점 이수제라는 쪽을 보고 조금 이제 의문이 들었던 게 정말 일단 그 학업 단절을 극복하려는 취지, 대학생의 학업 단절을 극복하려는 취지에서 이 학점 이수제, 공모 중 학점 이수제를 실시하려고 한다는 점은 되게 괜찮은 정책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제가 이번 학기 복학을 했는데 제가 복무할 때도 이런 공모 중 학점 이수제를 실시를 하는 학교들을 많이 봤었어요. 근데 성대는 없어가지고 되게 아쉽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이거 듣는 이제 동기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본인의 학과에 관련된 과목보다는 좀 이제 교양 과목에, 그것도 이제 PF 과목, 사이버로 듣는 PF 과목에 치우쳐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교양 과목뿐만 아니라 이런 전공 과목에까지 좀 도입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실 이게 사이버로 듣는 과목인 만큼 어떻게 보면 대학 교육의 부실화까지도 좀 이제 많이 나가자면 대학 교육의 부실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성큼 측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이 공약의 주 취지를 학업 단절 극복으로 봤습니다. 국방의 임무 다하는 남학생들 우리 학교에 많이 있고 그 학생들 학업 단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학해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다고 저도 알고 있고 저도 그런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질문해 주신 것들이 교양 과목에 한정되어가지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전공 과목에까지 이것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맞나요? 예,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랑 네. 또 만약에 이제 전공 과목에 확대할 계획까지 있으시다고 하면은 그 전공 과목들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버로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질적 개선은 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일단은 현실적인 여건을 좀 고려를 했습니다. 전공 과목으로 확대는 아직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저희는 교양 과목 위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휴학생 신분이라는 그런 신분상 이유 때문에 시스템 개선이 일단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IP버스 수업은 휴학생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개선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수업을 듣고 나면 이제
수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사실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 과제를 배치한다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업 단절 극복을 일단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교양 과목 위주로 수업을 개설해서 학생들이 공부 중에도 학업 단절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아까 그 성대방송 측에서 그 중계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셨는데 지금 중계는 중단이 되었고 대신에 녹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요청이 있으면 이 녹화본도 같이 게시를 하겠다고 하니까 혹시 요청을 하실 분들은 그 중상관회를 통해서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문헌정보학과 김성중입니다. 저는 성금선보원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금선보는 출마에 변해서 학우들이 가는 걸로에 발맞춰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성금부후보께서 과 학생회장으로서 예전에 하셨던 일들을 돌아봤을 때 과연 발맞춰 가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015년도 종강 파티를 실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카카오톡 학과 단체방에 투표를 올리시고 투표율이 저조하다며 하지 않으시고 해외로 떠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제 학우들은 참가하고 싶었습니다. 기존의 문자와 전화와 대자보로 참여 동료가 오곤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소수라도 원한다면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카카오톡만이 소통의 공간입니까? 그렇다면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의 결정이 단순히 참여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열지 않았다면 학생회장으로서 책임감과 소통 방식에 대하여 의문이 듭니다. 기본적인 학과 행사도 시행하지 않은 점을 봤을 때 부모님이 당사되신다면 학우들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행사를 실시하시지 않을 건지 알고 싶고 또한 학우들과 어떻게 소통하실지 알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 역임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원래 저희 학과 선거가 학기 초 1학기 학기 초 3월, 4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 임기 전 회장 같은 경우에 3월에 투표를 하는데 그것도 재투표가 이루어지고 해서 4월로 넘어가서 당선이 되었고요. 그분께서는 4월부터 임기를 하셨는데 본인 개인적인 이유로 임기를 짧게 마치시고 11월부터 제가 후보자 등록을 하고 12월에 당선이 됐습니다. 제가 당선이 됐을 때 그분은 8개월밖에 임기를 하지 않으신 상황이었고 그 순간에도 저는 죄송합니다. 잠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인수인계요. 죄송합니다.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선 후에 그 사실을 말해줘서 저도 개인적인 일정이 이미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 제 메이트였던 지금은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희준하고도 다른 동아리 일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거는 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임기를 넘기면서 학과를 마무리하지 않은 부분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투표를 해서 당선이 됐는데 그럼 임기가 시작된 거 아닌가요? 네, 죄송하지만 추가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자분. 안녕하세요. 한문학과 1학번 이지유입니다. 제가 정책 공약지 26쪽의 경영관 3번 공약을 보고 질문을 드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경영관 지하 2층에서 사물함관 철거 후에 동호인 공간 구성은 16대학 경영대학 학생의 온에어에서 이미 단위 요구안으로 작성한 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온에어 측에서 평면도, 요강도, 예상 등을 상세하게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과 통학 측에서 그 공간이 외진 곳에 있고 또 통행이 적다, 라는 특성상 성폭력 등 잠재적 범죄의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기각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있는지가 궁금하고 또 학교 측의 가능성 여부를 조사했으면 같은 대답을 받았을 터인데 조사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단위 요구안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중원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미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단위 요구안을 제출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채택이 돼서 사회 반영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위 요구안이라는 것들이 그 주문에서 제출하는 것들이 모두 다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통합 측에서 학교가 직접 협상해서 예산을 따와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측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지하 2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활용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공간이고 교양대 학생들이 그 공간에 대해서 개선을 할 것을 요구를 했으니 단위 요구안으로 채택이 됐을 것이라고 교양대 학생회에서 채택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지하 2층 사물함 방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조모임 공간 조성이라고 저희는 공약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경영학과 16학번 김강석이라고 합니다. 저 성큼식의 질문 하나 드리는데 같은 페이지에서 경제관 시설 개량 그 부분에서 그 컴퓨터실에 스테타나 얼 등 프로그램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통계학과 전공 과목 중에서 스테타를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얼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으로서 그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데 과연 총학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총학생회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인가에 대해서 의견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과대 건물에 해당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각과대 학생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학생들 불편한 점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건 학생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경제대 학생회든 아니면 교양대 학생회든 총학생회든 누구든지 관심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프로그램들이 업그레이드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모든 컴퓨터에 지금 깔려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활용률을 높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공약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답변 잠시 짧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R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라서 굳이 총학생회에서 나서서 해야 할 문제인가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저도 수업 시간에 R 같은 걸 사용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깔려있지 않은 컴퓨터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오픈소스이지만 교수님과 함께 다운로드 하는데 한 20분씩 소요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학생회 차원에서 미리 이렇게 신경을 써준다면 더 원활한 수업이 이루어질 것이고 학우들도 분명 이렇게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질문 다 받았고요. 지금 현재 시각 11시 55분입니다. 거의 12시가 넘어가는데 질문을 더 받고 싶지만 사실 시간상 너무 늦었고 그리고 여기 후보자분들이나 앞에 계신 선보분들도 좀 많이 지치셨을 것 같고 학우분들께서도 지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사항이나 의문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중상관을 통하셔도 좋고 아니면 직접 선보원 측에 질의를 따로 서면 질의나 이메일 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게시나 이런 걸 원하신다면 중상관인 측에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여기 선보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